아름답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번 행사는 전국연합신문사가 주최 주관하고 효사랑 실천 전국협의회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완성이자 꽃이라고도 하죠. 헌법이 부여한 유권자의 의무와 성실한 참정권 행사가 바로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실천 방안임을 금번 캠페인을 통해 알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국연합신문사 송영렬 편집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내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연합신문사 편집장 송영렬입니다. 오늘은 전국연합신문사가 주최 주관하고 전라북도 도선거안위가 후원하는 제13회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날입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캠페인은 공명선거에 대해 대책이고 유권자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유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공명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는 무척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모여 민주주의 발전과 공명선거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공명선거 뿌리가 되어 참되고 알찬 민주주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합시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전라북도 선관위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푸른 새싹이 움트는 새해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에 참석해 주신 전주 시민과 전주시 논의, 완주군 노민의 간부님들과 동행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저희 전국연합신문사를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공명선거에 앞장서셨던 전주시 노인의 전영배 회장님께서 지난 18일 퇴임실하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공명선거에 앞서신 유희태 군수님과 전영배 회장님께 저희 전국연합신문사에서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아름다운 공명선거 캠페인에 참석하신 오하일동 송정아 동장님 그리고 호정동 전민주 부장님을 이 자리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전라북도 선관위 안수란 팀장님께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상식한 특강을 준비하였으니 아무쪼록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깊은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빛내주기에 참석하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완주군 문석철 부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선교관리 안수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구 참석했는데. 네. 다음은 대한노인의 전주시 전영배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임이 되신 홍성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노인의 김영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우화일동 송정아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주시 호동동 정문구 동장님을 참석하여 동장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금산관내시장 서홍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대와 문화 미래를 잇는 동행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비를 마치고 다음은 전국연합신문사 임직원을 소개해 오겠습니다. 전국연합신문사 전성수 사장님 소개합니다. 전국연합신문사 이상철 전무님 소개합니다. 전국연합신문사 이사의 서문순 회장님 소개합니다. 전국연합신문사 이영국 이사님 소개합니다. 전국연합신문사 국성관 이사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저 누구지? 거기. 다음은 저희 전북연합신문사 지역 주재기자 백윤기 회장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북연합신문사 본사 경기부장 서일배 기자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 소개를 마치고 저희 신문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데 감사드리기 위해서 2층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으니 식사들 하시고 맛있게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성경렬 편집국장님께서 내린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14년째 지금 전북연합신문사에서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연합신문사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을 맞이하여서 공명선거 확산을 위해 공이 있는 분에게 드리는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두 분께 전달 예정인데요. 먼저 전북연합신문사 전성수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사장님 단상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네, 수상자는 유희태 완주군수님이신데요. 대신하여서 금일 문성철 부군수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네, 부군수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완주군수 유희태 군수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셨으며 전북연합신문사가 주최하는 공명선거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알리는데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3월 26일 전북연합신문사장 전성수. 네, 대신하여 문성철 부군수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꽃다발과 함께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선물 증정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촬영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 분 더 계십니다. 감사패 전달에는 효사랑 실천 전북협의회 안우현 회장님 대신하여서 전북연합신문사 이상철 전무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앞으로 단상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패 수상자는 전영배 대한노인의 전주시 지회 전임 지회장님이시네요. 네, 회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패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전주시 지회 회장 전영배 회장님께서는 지난 8년 동안 전주시 노인의 재직 중 노인복지 향상은 물론 복지정책과 노인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셨으며 효사랑 실천 전북협의회와 함께 효행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퇴임식을 맞이하여 전 회원 이름으로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5년 3월 26일 효사랑 실천 전북협의회장 안우현, 대독하여 이상철 전무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꽃다발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제17대 진회장님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바로 촬영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지역 발전과 노인복지 정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셨고요. 지혜와 경험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전북연합신문 전성수 사장님을 다시 한번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연합신문사 사장 전성수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가득 채워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기분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그 신문사 이사님 중에 한 분 소개가 빠지신 분이 계셔서 김인재 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연합신문사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이 2011년을 시작으로 어느덧 14회를 맞이했습니다. 민주주의 꽃인 공명선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공동체의 근간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선거가 부정되고 퇴색되면 국가의 존속이 괴롭다는 것은 최근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표를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 역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공동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선거 기간에 투표를 통해서 유권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고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꽃피워 유권자의 권리를 주장할 때 사회 안정과 서울의 봄, 즉 민주주의는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생이 침해당하지 않고 주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 참여가 선행돼야 합니다. 전북연합신문사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지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선거 문화를 꽃피우는 일환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정치인, 바로 유권자가 선택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심판을 통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순들의 밝은 기회 부여와 그리고 알찬 설계를 계획한다면 반드시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표에 동참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분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희태 완주 군수님 대신하여서 문성철 부군수님께서 축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상으로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주 부군수 문성철입니다. 오늘 전북연합신문사가 주최하는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운주하고 금산 경기에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좀 현장에 지금 가시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산불은 크게 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의 축사를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켜 건강한 정치 문화를 화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수단이자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선거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더불어 선거 캠페인의 올바른 방향성과 우리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행사를 주최해 주신 전성수 사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큰 의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중근수 유희태 감사합니다. 네, 해주신 문성철 부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단순히 선거가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권리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축사 한 분 더 계신데요. 전용배 대한노인의 전주시 전임 지회장님 앞으로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앞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먼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행복하고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어떻게 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염원하는 시점에서 이번에도 연합신문사 주관으로 해서 도선거관리위원회 강경관료가 계십니다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거로서 내가 참여하는 투표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 세계 어떻게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염원 속에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이 연합신문사 주관하는 또 이러한 행사에 함께 하신 분이 계셔서 순간에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착잡하기도 하는 심정에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연합신문사회가 저는 상까지 주셔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역할로 해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공영선거에 대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늘 갖고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지 저는 이 순간에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늘 연합신문사의 공동주최하는 행사는 저도 노인회장을 22년이 노인회에 가입을 해서 지난 16대, 17대 8년간 선거를 통해서 회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저는 이제 물러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2년이 노인회에 가입해서 제 나이가 65세 회원이 되어서 평가해보면 제 나이는 여러분이 평가하실 걸 알고 매년 행사에 유이태 아주 군주님은 같이 해주셨는데 우리 문상철 부군수님이 같이 하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완주군의 노인을 대표해서 선택받아서 지난번에도 재선이 사전하시고 또 김영기 회장도 오시고 이 지역의 행정에 우범기 시장은 가나리지만 못 오시고 우리 송동장님이 이렇게 와 통경을 하신 거 오셨는데 이어서 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늦게 왔지만 조금 죄송한 것이 전화는 떠나는 전주시 노인회장이 엊그저께 19일날 일침식을 3대기 지사님도 오시고 했는데 저 대를 위해서 후임이 되는 홍성은 당선인 취임하신 우리 전주시 노인회장 오셨네요. 또 그리고 16대 국회의원을 하셨던 김영구 회장님은 정론자 대학원 선후배가 아니고 못된 이 사람이 2년간 선배가 돼서 오늘 잘 도와주셨는데 우리 같이 오시고 또 우리 한주연 선배님 감사님 오시고 우리 또 이 공동주최 공명선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관이 이렇게 오셨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젊어서 한동안은 전주시의 덕진구 선거관리위원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런 선거를 통해서 연합신문사가 뜻을 사회에 등불이 되는 역할로 해서 바른 선거로 대한민국을 올바른 선택으로 해서 정치 사회가 잘 되기를 염원하는 오늘 제14회 공동주최하는 이 연합 캠페인의 이 행사를 전성준 사장님, 대대에서 지배부의관님, 현직국장님, 성전국장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행사가 아니도 사회에 새마을운동도 했지만은 노인이라는 이런 호칭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지수를 높이고 잘 사는 대한민국에 될 수 있는가 하는 모든 국민의 염원에 미래가 남아 국민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먹은 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젊은 세대가 고령화 사회가
국가 정책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유받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중에는 완전히 임원들도 많이 오시고 아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더라까지는 그래도 젊은 세대가 호칭하는 꼰대 소리를 듣지만은 이 나라를 분단 국가가 되었지만은 잘 사는 행복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킨 것은 오늘날 어른들입니다. 허리가 꼬부러지고 힘없는 우리지만은 이 시대의 역사를 지키고 살아온 것이 우리 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연합심수가 공동 주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관도 오셨지만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행사가 또 역사를 새롭고 정정당당한 선거관리위의 내 주권 행사를 해서 미래의 대한민국 행복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선거에 관심이 많고 또 같은 신문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에 등불이 되는 언론 집필로 우리 전북연합신문사에 매년 사회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과 또 와닿고 우리 노인들을 챙겨주시는 연합신문사 사장님, 집행부 국장님, 오늘 저는 늘 느끼는 것이 언론인도 방송국 신문사 많지만 이 사회에 어른들을 이끌어주시고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언론사가 있지만은 내 나이에 죄송한 얘기로 88세 인생에 살고 있지만은 이런 호감스러운 대접을 받는 것도 아마 제가 죄송한 얘기로 다른 언론사들 비판을 몰라도 연합신문사밖에 없어요. 내가 8년 전에 회장이 되면서도 신문사 방송국 가서 한 소리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서 어른이라고 되지만은 이 사회의 역할을 정기하게 하려고지만 아무리 정기하게도 한쪽에서는 좋다 나쁘다 평가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은 잘한 것은 이 사회의 어른이 힘없지만 언론 신문 방송국에서 좀 덜 밝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좀 보도도 해주시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하면 재직을 해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른을 좀 보살펴 주시고 신문 방송국에 내가 노인이 돼가지고 맨 처음에 전 신문 방송 찾아가서 호소를 했어요. 호소를 했지만 연합신문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가치를 고맙고 감사하고 말씀 안 드려도 잘한 일과 못한 일을 평가해서 사회에 많은 보도를 해주셨어요. 오늘 공영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사장님이 아닌 편집국장님이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도 드립니다. 이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까 밥 먹으면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난데없는 대한민국의 6.25에 헐벗었던 살림이 항토화되었는데 녹화를 하다 보니까 울창한 살림이 되다 보니까 또 많은 희생과 재산 피해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안타깝고 나라도 지금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고 죄송스럽지만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선택한 정치 지도자의 생각을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던 이 말씀만 드렸습니다. 제가 선거라는 제도를 찾아보니까 선거라는 백과사전에는 여러 개 써 있어요. 부정없이 떳떳하게 치르는 선거, 즉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를 올바르게 하는 일. 두 번째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이 지켜지고 국민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애국심이 없이 반영되는 선거를 바른 선거다 이렇게 백과사전에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회가 혼란스럽고 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다가오는 이번에 탄핵이 결정이 되면 대통령 선거가 갈 것인지 안 되고 제자리로 대통령이 또 국민 통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에도 6월 3일 날 합격된 지방자치 시장군수 우리 서로로 뽑아야 됩니다. 귀중한 선거, 기권 없이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바른
유권자의 행위로 바른 나라, 바른 지방정치, 훌륭한 대한민국의 발전되는 우리 모두 역할로 바른 선택으로 오는 선거로 바른 나라, 바른 선거 꼭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오늘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와 이 자리를 베풀어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님, 국장님 정말 다시 한번 감회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의 길을 이루고 함께하신 여러분 가정에도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6대, 17대 진회장님으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잘 지키고 올바른 지성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세계 속에서 정말 부강한 대한민국,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또 호소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전북연합시민사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회 주최자 전성수 전북연합시민사 사장님과 내외 귀빈을 단상 앞으로 모시고 결의문 선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앞으로 모시고요. 이상철 전무님, 또 문성철 부군수님과 전영배 노인 회장님께서도 네, 단상 위로 올라가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의문 선서 자료는 전북연합신문 양용보 임금주 기자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무님과 부군수님, 또 노인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단상 위로 올라오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단상 위로 모두 올라와 주시고요. 네, 기자님 두 분께서 조금만 앞으로 네,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네, 결의문 낭독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네, 잘 잡으셨지요? 네네, 결의문 낭독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부여한 유권자의 의무를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과 참된 대의 민주주의 실현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유권자의 구사를 왜곡하는 일체의 위협 행위를 배격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의 정착에 앞장선다. 하나, 후보자들은 후보자가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여 올바로 평가받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책 선거의 토대를 마련한다. 하나, 후보자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 화합을 이룩한다. 하나, 우리는 부정한 향응을 절대 배격하여 청렴과 도덕성을 겸비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서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5년 3월 26일 선서자 대표 임금주 양용보. 네, 결의문 전달했고요. 함께 단체 사진 촬영하고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해가
화이팅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할게요. 네. 공명선거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의문 낭독하실 때 마이크를 드리려고 했는데 기자님께서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마이크 없이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순서입니다.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국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안수란 공보팀장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네,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 상식을 주제로 오늘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선거의 중요성과 유권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돕는 시간이니만큼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수란 공보팀장님을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특별자치도의 홍보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보팀장 안수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모여 계실지 몰랐어요. 네, 다들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히 연합신문사, 전국연합신문사 지금 14회째 지금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명선거 캠페인, 선거관리 특강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 상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가 지금 1948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벌써 2025년까지 왔고요. 내년에는 2026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되게 긴 시간 동안 선거사가 쭉 달려왔는데 제가 영상도 좀 준비를 하고 했는데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대한민국 선거사를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제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딱 주요 이슈 두 가지를 꼭 찝고 싶어요. 하나는 2002년도에 있었고 하나는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혹시 2002년도에 제가 선관위 직원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2002년도에 있었던 혁명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선거 관리에 있어서. 혹시 뭔지 맞추실 수 있을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선거가 끝나고 우리가 집에서 TV를 보면서 개표방송을 보면은 항상 이 장면이 나와요. 빠지지 않아요. 기계가 돌아가면서 표를 분류를 하죠. 그게 바로 투표지 분류기라는 건데 이게 2002년도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한 정말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48년도 첫 총선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유권자가 한 740만 표, 그러니까 개표를 해야 되는 투표지의 수가 740만 장 정도 됐어요. 개표 며칠 걸렸을까요? 하루? 한 달? 네, 3일. 740을 개표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네. 잘 감 안 오시죠? 네. 그러면, 작년에 2024년도에 저희가 똑같이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이때 표가 몇만 표였을까요? 지금 인구도 많이 늘었고 유권자 연령도 내려갔고 이런 거 다 감안해도 비교가 안 돼요. 정말 2,900만 표. 그 당시 첫 총선 때보다 4배가 증가를 한 표입니다. 똑같이 국회의원 선거 했는데 그러면 2,900만 표를 740만 표가 3일 걸렸는데
투표지 분류라는 게 없었으면 며칠 개표를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개표 방송 나중에는 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 나오는 거나 그냥 보고 말겠지 이러실 텐데, 지금은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 덕분에 최대 15시간 만에 2,900만여 표를 개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첫 총선 때와는 달리 작년에는 두 가지였죠. 종류도 비례하고 지역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개표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혁명적인 일이 생겼고요. 네, 덕분에 선관 직원은 선관 직원뿐만 아니라 개표 선거원 수가 어마어마해요. 네, 전국적으로 따질 것 없이 저희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전주시 완산구만 하더라도 개표소 하나에 한 500명 정도 들어가요. 네, 상상 안 되시죠? 그 500명이 막 각자 맡은 분야에서 막 다 개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투표지 분류기, 네, 요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2014년도가 됩니다. 한 12년 정도 지났죠. 이때 선거관리에서 또 혁명적인 일이 하나 또 일어납니다. 이때 혁신이죠. 혁신. 저는 2014년 투표의 혁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투표 제도에 있어서 여러분이, 네, 맞습니다. 네, 사전투표. 예, 2014년도에 사전투표가 들어왔고요. 2014년도 역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때 보통 새로운 투표 제도나 개표 제도, 선거 제도를 많이 해요. 왜냐면 제일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이때 성공적으로 하면 나머지 선거에는 다 잘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전투표 안 해보신 분?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사전투표 한 번은 꼭 해보셨을 거예요. 사전투표 나는 너무 좋다, 손. 사전투표 없앴으면 좋겠다, 손. 우리 부장님. 왜? 부장님 왜요? 공정성. 이렇게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사전투표의 공정성.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가 도입이 되고, 사전투표는 정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완전 지옥으로 내몰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너무 좋아하세요. 네, 너무 편리하고, 나 따로 신고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신분증만 들고 투표소에 가면 돼. 근데 투표소 찾는 거? 이것도 옛날엔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요즘에 앱으로 너무 잘 찾거든요. 그래서 너무들 좋아하세요. 하지만 저희는 너무 힘듭니다. 네. 투표일이 3일로 늘었고요. 그 투표가 그 선거 기간 중에 저희가 새벽에 4시에 출근해야 되는 날이 3일로 늘었어요. 사전투표 이틀, 선거일 하루. 근데 저희가 선거 기간 중에는 굉장한 경무에 시달리거든요. 저희 퇴근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저희의 영혼을 갈아넣어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선거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사전투표는 너무 좋아요. 공정성?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정말 직원이 아니라 그냥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거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선거일 투표에 대해서 공정성 논하시나요? 안 하시죠? 근데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논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투표함 조작? 보관. 보관. 맞아요. 투표함 보관에 대해서도 많이들 염려를 하세요. 사전투표 끝나고 나면은 투표함 다 봉인해가지고 저희 선관위에 보관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전에 부재자 투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연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사전투표 전에 부재자 투표를 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우편으로 하고 선관위로 배달이 오면 그걸 지금 사전투표를 보관하는 것과 똑같이 함에 투입을 해서 선관위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무도 공정성 얘기 안 했어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잘 보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 물론 또 잘 보관되고 있었고, 저희는 그 봉투 하나가 정말 그 돈 만 원 잃어버려도 저희 상관없어요. 10,000원, 50,000원 잃어버려도 상관없지만 그걸 잃어버린다? 굉장히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야 될 일이죠. 우체국 잠깐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체국에서 배달이 와요. 막 바구니로 막 엄청난 양이 와요. 바구니 하나당 한 500통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막 그게 켜켜이 쌓여서 와요. 작년에 국선 때 완산에 그게 한 3,000에서 4,000통 그 사이에 왔고, 혹시 은평구 사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새벽에 그거 3시에 투입을 막 하는데 어떤 유튜버가 이거 부정선거다. 선관위 애들이 지금 여기다가 막 포유를 넣고 있다 라는 게 떴어요. 그거 믿으세요? 네. 아니 어떤 바보가, 아무리 선관위 직원이 지치고 힘들고 하는데 어떤 바보가 그 선관위 내부에 그 사전투표 보관하는 장소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예전에는 부재자 할 땐 CCTV도 없었어요. 지금은 못 믿는다고 하시니까 CCTV도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 CCTV조차도 못 믿겠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화면을 선관위 청사 앞에다 그대로 모니터를 띄워놔요. 어느 분이시든지 오셔서 볼 수 있어요. 그 화면, 투표함이 들어있는 거. 근데 어느 바보가, 선관 직원들 다 배우고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온 직원들입니다. 어떤 바보가 CCTV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투표함을 열고 놓고 있겠어요. 네. 뭐 대놓고 도둑질 하는 건가요? 잠깐의 그 약간의 상식만 있는 유권자분들이면은 보면 아실 거예요. 그 밤에 다 보이는 데서 쟤네들이 저거를 투입을 할 리가 있겠냐? 없죠. 그거는 그날 은평구에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가 약 3만 통이 왔대요. 서울은 엄청나거든요. 물량이. 그런데 서울이나 전주시 완산구나 직원 수는 한 2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완산이 9명, 국장님 포함해서 9명. 서울 은평이 한 11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1명이 우체국도 그 3만 통을 서울에 있는 모든 걸 처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오래 걸렸겠어요. 우체국에서도 이송이 늦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이송이 늦어지면 선관위 직원도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통수 하나하나 저희 다 세요. 한 개씩. 그래서 우체국 접수표하고 우리 거하고 맞춰요.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3만 1통이 왔는데 우리가 세봤는데 3만 통이다. 우체국 측에 집에 못 가요. 네. 한 통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 달라들어서 한 통이 나올 때까지 다 찾습니다. 우체국 5시 가져오기도 하고, 한 통이 뭐 완산계 덧진으로 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우체국에서 분류가 잘못되고, 특히 완주계 완산으로 잡습니다. 완산계 완주로 잡고, 우체국이 또 같이 전주에서 있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저희가 다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통수 정확하게 해서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전투표가 공정하지가 않대요. 저희 그거 손도 안 드는데. 그래서 저희 고충과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계신다면 좀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래도 사전투표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또 의심 가시는 거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는 정말 제가 2005년도에 선관위에 입사를 해서 부재자 투표면 사전 투표면 이 모든 걸 다 겪어봤는데요. 선관위 직원들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투철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공명선거에 대한 염원과 기대, 그리고 투표 참여의식, 그리고 높으신 훌륭한 유권자분들이시잖아요. 선관위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부여한 이 책무를 정말 성실히 수행해 나겠다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선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면에서 선거에서 뭐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한다느니 사전 투표를 조작한다느니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선거는 저희 선관위 직원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 중에서도 개표사무원이나 투표사무원 참여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35만, 40만 이런 투표지를 하는데도 직원이 9명밖에 안 돼요. 읍면동 상소, 여기 누가들 계시면은 동사무소 직원분들의 협조가 너무 절실합니다. 네, 선거인 선거 지금 굉장히 알고 계시지만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요. 동직원들도 막 선거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선거가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아요.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그리고 협조해 주시는 지자체분들, 그리고 그 외에 또 후보자나 이런 모든 분들이 잘 마음에 맞게 잘 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선거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선거라는 게 워낙 찬반이 있는 거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꼭 시끄러워요. 네, 조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당선자가 있으면 낙선자가 있으니까 낙선자는 뭐라도 더 해보고 싶죠. 선거라는 게 끝난 건 알아요. 자기가 낙선된 걸 알아요. 하지만 일말에 자기의 존재감 부각일 수도 있고 다음 선거를 노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소청이나 소송을 통해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걸로 이제 뭐 부정선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소송을 통해서 뒤집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예. 표차가 줄어들 수는 있었어요. 왜냐면 무효표라는 걸 판단하는 게 그게 굉장히 일정한 기준이 있지만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표하시는 모양이 정말 천태만상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찍으시는데 저희 선관위에서 저희 중앙에 좀 그런 거 건의하고 있어요. 그 무효표에 대한 거 비밀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거를 다 해가 추려가지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은 나는 이렇게 안 찍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거 모아서 네. 정말 다양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막 기표 모양이 이게 맞나 이게 정규 기표 용구인가 뭐 이런 논란 들어보셨죠? 똑같은 기표 용구를 드리는데 그렇게 다르게 나와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기표 용구는 그냥 한 번만 톡 찍으면 그냥 바로 찍혀요. 안 찍히지 않고 내가 조금 잘 이렇게 톡 찍고 손이 떨려서 이렇게 잘 못 찍었어요. 그럼 그 옆에다 하나 더 찍으셔도 돼요. 그 줄에는 다 찍으셔도 돼요. 세로로 다 찍으면 안 돼요. 가로로는 다 찍어도 돼요. 네. 세로로 다 찍으면 무효지만 가로로 다 찍으시면은 그거는 유효로 처리가 되니까요. 기표하실 때 내 한 표 너무 소중하잖아요. 네, 내 한 표 투표장까지 가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가셔서도 내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는 거. 그거 정말 당부드리고요. 뭐 여러분들 올해 그래서 25년도에 뭐 부정선거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죠. 네. 저희도 솔직히 그 전부터 그러니까 기계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와 사전투표 이 기계를 쓰기 시작하면서 불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계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스마트폰 믿으시죠? 네. 안 믿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은행 거래를 하고 내가 회원가입을 다 하고 그러시겠어요? 네. 우리나라 IT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선거관리 투개표처럼 그 망을 통해서 해킹의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아예 망을 통하지 않아요. 따로 국가관리망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동사무소에 그래서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국가통신망을 써야 되니까 해킹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공명선거의 전도자로서 혹시 어디 가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사전투표, 분류기 이런 거에 대한 의혹들을 들으신다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빈분들은 항상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모두 단상 위로 올라가셔서 자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위로 함께 올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빈분들은요, 네, 단상 앞으로 두 줄로 자리해 주시고요. 네, 참석하신 분들은 뒤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세요. 어차피 와서 사진 하나. 네, 여기 계단 앞으로 한번 내려와 주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한 번 더 내려와 주시고요. 네, 계단 앞으로 한 번 더 내려와 주시고요. 얼굴도 안 나오고. 신문에 나가야 됩니다. 사이사이 이렇게 크게 나오기 시작해요. 중간 걸려. 국장님도 함께 하시죠. 네. 맨 끝에 네, 자리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뒤로 가주세요. 이쪽 맨 끝에 분들 뒤로 가주세요. 뒤로. 사이사이 쓰세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 나오니까 뒤에서만 사이사이로 이렇게 사이사이로. 잠잠 잃어버리는 사이사이 나와야 돼. 잠잠 잃어버리죠. 안 나와. 뒤 안 나오니까. 사이사이. 얼굴이 사이사이 넣으셔야 돼. 사이자도 오셔 오늘 사이즈 살리죠. 빨리 사이사. 양쪽 옆에 좀 붙어주세요. 자, 그 최영님. 자, 사이사이로는 올려야 되니까 사이사이로. 현수만 올려줘. 아니요, 현수 안 오셨어요. 전체적으로 쏠렸어. 안 와서 끝에 한번 붙여주세요. 네, 이쪽 표식을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공명선거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공명선거 화이팅!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모든 행사 마치겠습니다. 2층으로 자리해 주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